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일부 진행의 이수연, 도지은입니다. 네, 금요일장 휴장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장이 시작했습니다. 네. 양대 지수가 다행히 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해줬잖아요. 근데 금요일에 쉬었던 만큼 또 오늘 시장에 좀 변동성이 일어났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종목별로 좀 차별화 장세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 여러분들 계좌는 무슨 색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등락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궁금한 점들 오늘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꿀팁들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른쪽에 계시는 우리 이주연 의원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푹 쉬셨나 봐요.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시는데요. 네, 뭐 장도 좋고 주말에도 푹 쉬었고 휴일에 뭐 하셨어요? 휴일에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술방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꼭 네. 술과 함께 방송을 하셨나요? 이 정도면 그냥 위원님이 드시고 싶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외롭다 보니까 이제 회원분들을 붙잡고 이제 한잔 했었어요. 네, 막걸리를 드셨다고. 그러니까요. 네. 아까 살짝 이야기해 주셨는데 주종이 또 막걸리였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또 부산에 명물이 따로 있다고요? 부산 생탁이라고 있는데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또 네. 코로나19 1단계로 또 네. 단계가 낮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일상화가 돌아오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네. 좀 더 날이 좋아지고 또 코로나도 네. 더 잠잠해지고 하면 부산 꼭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네, 약속해 주신 거죠? 네, 맛있는 회를 대접하도록 어유, 하겠습니다. 근데 알겠. 원래 회랑 막걸리가 어울리는 음식이에요? 전 잘 그럼요. 모르겠네요. 어울리나요? 그렇대요. 어울리죠. 그러면은 부산에 같이 놀러 가서 회랑 막걸리 먹는 걸로 아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한테도 인사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뭐 하셨어요? 뭐 주말에 뭐 딱히 뭐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냥 푹 쉬면서 네. 앞으로 이제 휴장이 별로 없답니다. 이제 앞으로 휴장이 별로 없으니까 에너지를 크게 충전을 일단 해놓는 시간을 좀 갖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잘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리스마스 이전엔 또 휴일이 따로 없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요. 앞으로 쭉 스트레이트로 달려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부터 좀 심기일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까지 심기일전할 수 있는 종목들, 공략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장부터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양대 시장이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지만 이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안정적으로 상승한 반면에 코스닥은 개인들만이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롤러코스터 같은 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오늘 시장은 뭐 거의 제가 예상했던 대로의 흐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미 증시가 이제 저희가 쉬는 동안에 한글날 동안에 좀 강하게 상승해줬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이제 좀 좋게 움직일 가능성 높다고 봤었던 부분인데 역시나 이제 그 지난 목요일 날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시가 상승 출발한다면 장 초반에 좀 눌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했던 부분 그대로 움직여줬다 이런 부분이 뭐 괜찮았던 것 같고요. 외인과 기관의 지금 매수세가 연일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쌍끌이 매수세 8일 날 빼고는 지금 계속해서 며칠째 연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개인들의 투자,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수 매도가 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수가 2,300포인트 저점 부근에서는 개인들이 굉장히 매수를 강하게 해주고 지금 전고점 부근 2,400포인트 정도 올라오니까 매도세가 일괄적으로 쭉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예전에 그 우리가 알던 그런 개인들이 아닌 굉장히 스마트한 개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앞으로 미국의 그 5차 양적 완화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결국은 뭐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기대감 속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을 보니까 12,000포인트 정도 부근대의 저항 구간에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상승세에 좀 더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뭐 국내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 2,45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900포인트 정도까지 전고점 부근까지는 상승하는 흐름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1선을 양대 지수 모두 지금 현재 살려놓고 안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지수가 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 들고 삼성전자 오늘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었고요. 네. 아마 삼성전자가 이제 코스피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네, 오늘 삼성전자가 또 6만 전자를 다시 한번 되찾았고요. 코스피랑 코스닥 그러면은 얼마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저는 일단 전고점 부근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그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이 지금 전고점 부근 오면 지속적으로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수가 상승하는 데는 동학개미들의 힘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뭐 투자금, 그러니까 매수세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 2,300대 저점 구간을 이제 쌍바닥으로 지지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어떤 식으로 갭으로 돌파하느냐 아니면 그냥 뭐 강하게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쨌든 전고점 부근까지는 상승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고요. 지금이 예전의 개미가 아니다. 똑똑한 개미의 시대다. 개인들의 힘이 정말 좋은 요즘장인데 우리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 더 똑똑하고 스마트한 개미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주현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주식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투자에 대한 팁들까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8시 30분에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이 오픈됩니다. 오늘은 박원재 전문위원께서 무료로 방송해 주시고 계시는데 해주실 건데 주제는 10월 바뀌는 물결을 이해하자라는 주제입니다. 앞으로 10월이 좀 3주가량이 남아있는데 이 3주 동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변화시키고 싶으신 분들 잠시 뒤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정수 위원님한테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간 개인들의 힘으로 움직였던 시장이 마치 보답이라도 하듯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또 들어와 주고 있어요. 앞으로 시장,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시장 계속 좋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네.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이제 더 이상은 팔면서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오늘 이제 아마 이제 주제로 많이 다룰 얘기가 이제 환율 얘기랑 이제 자동차 얘기들, 뭐 차화전, 뭐 이런 얘기들 지금 기사들 나와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양도세와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좀 이따 이제 나눌 테지만. 결국은 이제 양도세 부분들이 이제 좋게 해결이 돼서 넘어가든 아니면 이번 이제 그 연말 지나가고 나서 지금 시중에 지금 대기 자금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MMF 자금하고 ETF 자금하고 그런 거 다 포함을 하게 되면 지금 1,000조가 넘는 지금 시중에 있는 유동성이 있는 자금들이 내년 상반기에 들어올 건지, 그러니까 내년 초에 신년에 이제 들어오게 되든지 아니면 연말에서 좋은 시장의 흐름과 함께 차츰 들어올 것 같은데 아마도 이번 주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 정도 좀 돌파 시도를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시장은 크게 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돈들이 워낙 많이 쌓여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안정세가 되면 결국은 종목은 그 핑계거리를 대고 이제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움직인다고 좀 보진 않습니다. 빠질 때도 핑계거리, 올라갈 때도 핑계거리인데 시중에 돈들이 무지만 많이 지금 쌓여 있는 부분들과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양적 완화, 그다음에 그 이후에서 지금 경기 추가 부양 얘기들 이런 얘기들 뭐 심심하면 지금 1,000조, 뭐 2,000조 이렇게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걸로 지금 끝낼 생각은 아니고 계속 지금 돈을 부어서 지금 하는 부분들 결국 이 돈들이 지금 모이다 보면은 결국은 다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종목들은 이제 다 튀게 될 텐데 일단 시장의 흐름을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전혀 차트의 흐름들 훼손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굉장히 편안하게 움직여줍니다. 이러다가 이제 미국 시장 넘어가면 이제 같이 한 방에 지금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움직여주는 것 같은데 전고점 바로 그냥 한 큐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흐름이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흔들흔들 거리는 느낌은 좋지만 종목들 폭락 나온 거 하나도 없고요. 모양만 만들어 놓고 있는데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 시장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미 신고점을 이미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시장이 요것도 오늘 기술주가 강하게 움직일 거로 예상을 했는데 역시 오늘 나스닥 선물이 1%대로 제일 강합니다. 이미 반도체 지수가 넘어갔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 지수도 강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미국 시장이 먼저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 일단 양도세 문제 때문에 좀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지만 자체적으로 좋은 얘기로 풀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환율 얘기 때문에 이제 수출주들,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강세가 이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의 이제 대형주, IT라든지 자동차, 지금 화학주도 움직여주긴 하지만 뭐 화학주는 뒤로 미루더라도 IT와 자동차가 강하게 움직여버리면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수적인 반도체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전기차, 수소차 모두 다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잘 뉴스도 잘 보셔야 되고 종목들 흐름들, 강세 흐름들 얼마나 이어지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계속 시장은 강세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님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는데 이런 시장의 흐름 잘 타셔야 됩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 이정수 검색을 하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신데 최근에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님들이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이걸 따라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하셔서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이정수 의원님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서울경제TV에서 뭐 따로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뭐 노란톡방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뭐 이제 돈을 붙이면 이제 계좌로 입금하게 되면 뭐 리딩을 해주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나 봐요. 저는 그런 적이 없고요. 다 이제 사기꾼들이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뭐 이게 막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막 믿으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서울경제TV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가지고 도움을 청하셔야 되지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이주현, 서울경제 이정수 이렇게 두 개로만 검색하고 알맞은 방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슬기로운 주식생활 주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노후를 위해 투자할 종목. 2021년이 다가오며 마음이 급해집니다. 시간이 어쩜 이리 빨라지는지. 친구들은 집을 샀다고 하고 여기저기 다들 투자 이야기뿐입니다. 노후를 위해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네, 이번 주 주제는 금퇴족하고도 좀 비슷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요즘에 또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또 노후 준비 시기도 앞당겨졌잖아요. 우리 이주연 의원님께서 노후 좀 준비되셨나요? 뭐 저는 뭐 손가락에 힘 있을 때까지는 저기 주식 사고 팔 수 있으니까요. 뭐 그 좋은 준비가 생각이에요.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혼자서만 네. 손가락 주식으로 노후 준비하지 마시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도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뭐 네. 언제든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도움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톡방도 이용해 보시고 또 오늘 준비한 종목에 대한 힌트도 주셔야죠. 맞아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예요. 네. 반도체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이제 자동화 쪽으로 좀 많이 진행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새로운 반도체 조립 공정을 뭐 만들어내면서 기존에 만들어내던 생산성 대비해서 한 100배 정도 향상된 그런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가 뭐 거의 없어요. 뭐 조금 있긴 한데 굉장히 부채가 작고 거의 무차입 경영으로 매출이 매년 꾸준히 한 1,400억, 1,500억, 1,600억 이렇게 매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올해는 이제 뭐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조금 부진한 면이 있지만
그동안 꾸준하게 매년 상승해 왔던 종목입니다. 최근 올해 들어서 요번에 이제 그 반도체 조립 공정을 새롭게 이제 개발을 해내면서 시장에 부각이 되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어떤 종목인지 어떤 기업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세 글자인가요? 맞아요. 혹시 피읍으로 시작하나요?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애청자분들이 네. 점점 갈수록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개미들이 똑똑한 개미가 정말 많은 것 같고 어떤 종목인지는 잠시 뒤 2부에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정수 위원님의 종목 힌트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후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부터 이제 정말 은퇴를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이 네. 지금 잘 준비되어 있어요. 노후까지 좀 편안하다. 그런 종목인가요, 위원님 오늘? 사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무겁고 큰 종목을 해야 되는데 길게 끌고 가는 그렇죠. 종목이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대신에 바닥에 있기 때문에 조금 끌고 가게 되면 좀 수익은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래서 뭐 노후 대비를 좀 당겨서 좀 빨리 해보자. 그래서 뭐 이거 길게 끌고 가고 뭐 5년, 10년 가져가지 말고 그냥 올해 내에서 그냥 확 그냥 그렇죠. 한 번에 확 수익 내서 그 자금으로 이제 뭐 또 대웅주로 들어가면서 노후 자금으로도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힌트는요. 터치스크린 이제 패널이 매출이 대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터치 패널 관련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특히 오늘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에 따른 정고점을 돌파할 것 같은 패턴주입니다.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할 것 같아서 이 종목을 일단 골라봤고요. 그리고 LED 칩의 기판지로 사용되는 이제 스마트 기기 터치 패널을 생산하는데 마찬가지 터치 패널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이제 LED 칩이라는 얘기가 이제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앞에. 그래서 LED 관련주 쪽으로 이제 그 LED 테마주도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결론은 그냥 터치 패널 관련주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실적들이 그래도 좀 견고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살살살살 뭐 폭등까지는 아니에요. 견고하게 안 좋았던 부분에서 슬슬슬 돌아주는 그래서 주가도 그런 모양새로 살살살 올라가는 것 같아서 바닥에 있는 종목 오늘 한번 찾아왔으니까 한번 좀 이따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노후 준비를 언제 하느냐보다는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이정수 위원님께서 오늘 가져오신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후 대비를 위해 길게 끌고 갈 만한 종목이라기보다는 좀 한 번에 앞당길 수 있는 그렇죠. 여러분들의 유동 자산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하니까 2부의 종목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 다음 종목도 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트레이딩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트레이딩 Q&A 시간에도 다양한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만나볼게요. 12월까지 휴일은 없다. 논스톱 쭉 계속되는 우리 시장 전망입니다. 이 10월 휴일도 사실 참 오랜만에 찾아온 휴일이었는데 네. 앞으로 12월이면 이제 2달이잖아요. 맞아요. 네, 2달 동안 이 4분기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텐데 우리 이주연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시장 전망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시장 전망, 그러니까 네. 뭐 올해 남은 한 2달 정도는 지금 현재 이제 우상향 흐름을 강하게 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말고요. 추세가 이제 한번 꺾여서 박스권을 만들 그런 종목들 말고 지금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돌파하고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총 소형주들이 좀 강세라고 지난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방송에서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바닥권에서 추세를 이제 전환을 하면서 강하게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래가 좀 없고 시총이 이제 작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큰 돈을 넣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수익률 면에서는 좀 괜찮은 재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오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1단계로 낮췄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낮추고 나니까 오늘 그 여행 관련주들
그리고 뭐 면세점 관련주들, 항공주들 이런 것들이 다 튀었단 말이에요. 화장품주도 오르고. 네,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저는 조금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셧다운 이후에 이렇게 이제 풀어줬더니 확진이 좀 크게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 지금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요번에 여러분들 뉴스 보셨나요? 중국의 여행자들. 네네. 정말 발 디딤 틈도 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서 있었는데 네.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연휴 끝나고 나서 뭐 칭다오 쪽에서 12명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은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무증상자 같은 경우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행객들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될 경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완전히 잡힌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2달,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뭐 주가적으로 봐서는 이런 여행주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그동안 이제 소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올라주는 거는 참 기쁘게 볼 일이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정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차피 지나서 올해가 가고 내년에 이제 백신이 나온다든지 치료제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결국 바닥권에 있는 우리 뭐 화장품주라든지 면세점 관련주들, 그러니까 신세계라든지 그리고 뭐 항공사 관련주들 있죠, 여행사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정상화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뭐 바닥권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런 종목들을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우려스럽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점들 잘 체크하면서 남은 2020년을 좀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걱정되는 것도 저도 공감이 갑니다.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가 되긴 했는데 벌써부터 여행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러니까요. 마스크를 쓰는 거를 조금은 뭐 내려서 쓴다든지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좀 그 점도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정수 위원님께서는 시장이 앞으로도 더욱더 강세를 띌 거라고 생각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국내에서도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추진한다는 거 일단은 좋은 이슈죠. 물론 이제 겨울 되게 되면 독감 바이러스와 함께 이제 또다시 코로나 유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강할 때에서는 악재는 다 먹어갑니다. 시장이 강할 때에서는 악재가 나오면 똑같이 빠지는 게 아니고 버텼다가 오히려 호재 찾기 게임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호재 찾기 게임으로 해가지고 과거에서는 그냥 공포감에 막 빠졌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그동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뭐 대응 방법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을 했었고 유럽이라든지 미국도 한번 대응을 했었던 부분들이니까 이전처럼 막 무자비하게 막 늘어나는 부분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전보다는 좀 대응을 조금 더 잘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대응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만 나와도 시장은 잘 버티거나 혹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모든 증권사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유동성 이거 굉장히 무시 못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의 힘으로 악재를 먹어가면서 시장을 오히려 올릴 수 있는 호재들을 찾으면 되는데 일단 미국의 대선이 11월 달에 있고 이제 12월 달, 11월 달에서 계속 대선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시장을 땡겨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한 달, 뭐 내지는 2달 내지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과의 이제 정상회담을 이제 슬슬 연말에서 이제 가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른 이제 수혜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종목이 움직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IT 반도체 섹터들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이제 수출주들에 대한 호재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뭐 환율이 떨어져도 얘네들이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 수급도 꼬였고 시중에 돈들이 없다 보니까 걔네들 땡길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지금 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금 최근에서 뭐 58조가 예탁자가 하단으로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기사를 보게 되면 300조냐, 400조냐, 1000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탁자가 하단들이 남아 있는데 이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핑계거리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뭐 2차 전지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큰 업사이클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지금 유럽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뭐 미국도 바이든 뭐 신재생 에너지, 전 세계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얘기가 지금 뭐 하루 이틀 하려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의 플랜을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간다라한다 그러면 지금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올리려면 돈의 힘이 필요한데 돈은 지금 시중에 넘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심심할 때마다 역시 천조국답게 심심할 때마다 1,000조씩 계속 우리나라 돈의 1,000조씩 계속 이제 뿌려대고 있는데 이 부분에 힘입어서 저는 이 시장이 쉽게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이슈로 다시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호재 찾기 게임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일단은 뭐 내년에서는 저는 반도체하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제 반도체 섹터 굉장히 좋게 보는데 내년까지 보는 거는 지금은 사실은 조금 이르고요. 올 연말까지의 산타랠리까지는 그래도 계속 달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호재 찾기 게임에 여러분들이 잘 동참을 잘 따라오셔야 올해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이 더욱 강세를 띠면서 호재 찾기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여행 관련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랐잖아요. 그럼 이 길목은 못 지켰으니까 그냥 보내줘야 되는 건가요? 갖고 있지 않나요? 아니요, 여행주들 이제 시작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서 여행주들이라든지 뭐 항공주들이라든지 얘네들은 미국에서 빠질 때에서 이런 식으로 빠졌다 그러죠. 2월 달 빠질 때 전 세계가 인류가 멸망할 거를 포함을 해서 빠졌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네. 극단적으로.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만큼까지 빠졌대요. 근데 말은 안 돼요, 사실은. 저도 믿지도 않고요. 근데 그렇게 빠진 그 흐름들이 인류가 멸망할 거를 생각해서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그 핑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기사가 있어요, 예전에. 네. 그러면은 그 정도에서 빠졌으면은 그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가장 타격을 받았던 바로 여행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호텔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빠질 만큼 다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더 악재만 안 나오면 돼요. 아니면 뭐 회사가 뭐 망할 거 아니라면 지금은 저는 바닥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뭐 중국 관련주 내지 뭐 카지노 관련주,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매집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뭐 코로나 뭐 계속 이슈가 나와도 빠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호텔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여행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항공사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수 얘기가 좀 시끌시끌하게 돼서 저는 그쪽을 쳐다보진 않지만 오히려 면세점이라든지 뭐 호텔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뭐 수익권에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손실권을 갖고 있다면 지금은 파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어차피 바닥에서 이제 그러니까 최악의 악재로 빠졌기 때문에 이제 호재만 이제 건드려주면 되는데 뭐 빌 게이츠가 얘기를 했다 그러죠. 뭐 내년에서는 뭐 치료제가 나올 거라고. 근데 저도 예상은 대충 내년 정도에서는 지금 모든 그 얘기들이 나와주는 부분들을 대충 가문을 봤을 때에서는 내년에서는 진짜 백신 치료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이건 뭐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서 내년 만에 그게 탁 나와버리게 되면 그동안에서 여행주들 안 움직였던 것들 한 방에 복구할 수 있는 흐름이 갑자기 터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좋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항공주나 여행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극단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슈도 남아 있잖아요. 네. 이런 게 호재 찾기에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까요? 그렇죠. 근데 완전 호재죠. 문제는 언제 오느냐가 문제인 그러니까요. 거죠. 만약에 내일 당장 온다. 네. 그러면 당장 화장품을 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온다고 말만 하고 지금 그러니까요. 벌써 얼마나 미뤄진 지금 거예요? 약간 양측의 소년 됐거든요. 올해 한 3-4번은 온다고 그러니까요. 한것 저도 한 같은데 9월 안 달쯤에 올 줄 알았더니 와가지고. 네. 뭐 10월 달쯤에 올 줄 알았더니 벌써 이제 다음 달이면 11월 달인데 올해 안에 그쵸. 온다라 그랬는데 그거 뭐 믿어봐야죠 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슈가 터진 뒤에 이제 따라잡으면 너무 늦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미 네. 대선 이야기가 나와서 네. 네네. 궁금한데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이것도 저희가 사실은 네. 빅히트 상장과 관련해서 몇 번 상한가 가느냐 저희 사실 거는 거 다 기억나시죠? 왜 이렇게 네. 내기가 많아지죠? 우리 두 의원님만 오시면. 저는 그러면은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될 것 같은 게 격차가 지금 네.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음. 저는 이제 SNS 같은 거를 이제 하니까 보면 많은 미국의 그 인플루언서들이나 네네. 스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몇억 명씩 팔로워가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 싫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아마 좀 국민 정서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두 들거든요. 의원님들 의견이 좀 궁금한데 어디에 거시겠어요?
저는 트럼프 형님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0% 뭐 20% 25%뭐 격차 지금 점점 벌어지고는 있는데 그러니까요. 조 바이든 이걸 뒤집을 수 있을까요? 후보의 그 치매가 네. 지금 날로 심해지고 정말 있는 오락가락하는 걸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또다시 샤이 트럼프의 힘이. 그럴 가능성도 있고 어. 아니면 뭐 부통령 해리스 그분이 짠 하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또 다른 도박사들한테서 시나리오가 써질 수도 예. 있겠다. 이정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바라는 거라도? 네? 바라는 거라도. 전 사실 누가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누가 돼도 증시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원스럽게 막 추가 부양책으로 말도 안 되게 막 밀어붙이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바이든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부분에 대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대하지 못해 새로운 부분들 때문에 이제 새로운 테마. 그래서 뭐 요즘에 보면 신재생. 그렇죠. 그래서 전 누가 돼도 누가 돼도 전 상관없다 생각을 하는데 말 그대로 막판까지 가기 전까지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토론하면서 이게 엎치락뒤치락이 너무 심해서 그렇죠. 막판까지 정말 저는 모를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은데 저는 누가 돼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그나마 둘 중에 누가 됐으면 사실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 주식 전문가로서 혹시나 트럼프 그래도 대통령? 그린 뉴딜을 요즘에 좀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조 바이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도 네. 그러면은 트럼프 대 조 바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내기 한번 하시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가 조 바이든이 됐으니까 저는 이주연 전문가님과 함께 트럼프 쪽에 트럼프로. 네, 2대2로 정확하게 좀 공평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네. 결과를 한번 봐야겠는데 11월 달.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도 이제 빅히트 빅히트 상담과 더불어서 엔터테인먼트. 몇 번 갈 것인지 이야기를 했으면 뭐 11월에는 누가 미국 대선의 승리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도 지켜보시면서 그럼 누구 의원이 이긴 거지? 라는 생각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결과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또 바로 넘어가 볼게요. 뛰는 위안화에도 원화도 올라탔다. 1년 6개월 만에 1,140원대로 뚝 떨어졌다. 이런 기사인데 오늘도 0.5% 넘게 하락해서 종가가 1,146원 80전에 환율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뭐 5차 부양책 기대감 때문에 또 환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지금 중국의 위안화 강세에도 연동되면서 환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이슈는? 사실 달러가 이제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고 펼쳐지고 있는 있죠. 건데요. 네. 2008년도 이제 2007년도 금융위기 때도 미국이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그렇게까지 막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충격은 있었지만. 네. 이번에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런 돈이 이제 유동성이 풀릴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의 이제 약세,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가 나오면서 이제 다른 나라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인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조만간 시장이 좀 출렁하거나 만약에 어떤 뭐 5차 양적 완화를 갖다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됐을 경우에 재료 소멸로 단기적인 충격을 받을 때는 또 다시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텐데 하대로 지속되는 부분을 뭐 우리나라의 당국에서 뭐 개입할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뉴스를 좀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이 중국과 우리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환율 조작국 이야기가 막 한참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서 백악관에서 이제 서명을 한 부분이 환율 조작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더 이상 예전처럼 인위적으로 환율을 이렇게 변동을 막아내거나 하는 부분들은 불가능한 부분이고 아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금리를 조정하는 뭐 그 정도 선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뭐 금리를 갖다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 원화 강세 요거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수출 기업들에게는 조금 불리한 그런 측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이제 원화 가치가 올라가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살펴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위안화가 너무 강세다 보니까 이 강세를 좀 막기 위해서 제동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증거금을 20%에서 0%로 낮췄다. 그러면서 위안화가 조금 이제 떨어지면 원달러도 다시 약간 올라올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충분히 지금 거의 이제 연동이 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어제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에서 그 디지털 화폐를 갖다가 실험적으로 이제 풀었다가 이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한 34,000원 정도 되는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줬어요. 네.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를 중국에서 이제 만약에 활성화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한대로 자금을 좀 찍어내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적 완화 굉장히 쉬워지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정부에서 속속들이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 유동성 공급이나 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안화의 흐름까지 여러분들이 또 짚어가면서 이 주식에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주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원화 강세가 계속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 걱정할 그렇죠. 필요 없을까요, 위원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원화 강세가 너무 두드러지게 되면 그럼 이제 수출주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사를 찾다 보면 최근에 이제 10월 한 5일쯤인가요? 수익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적당하면 그래서 지금 정도 폭, 그래서 지금 1,146원 정도 있는데 이 정도 내에서 더 이상 또 하락하게 되면 그러면 수출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이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은 자동차랑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익의 개선에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어쨌든 지금 원화 강세 지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환율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지금 빠질 만큼 좀 빠져 있거든요. 지금 빠질 만큼 빠졌어요.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1,146원까지 돼 있는데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여기서 버티거나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빠져봤자 한 1,100원대에서 뭐 1,170원 요 사이 내에서는 뭐 왔다 갔다 차트를 봤을 때에서는 그 정도 내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세만 만들어준다라 그러면은 오히려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업종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들어주거나,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싸게 올라오면 좋겠죠. 오히려 조금 더 반등이 나오거나, 약세가 좀 나오더라도 너무 급락만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은 수출업종에 대한 이제 이익 개선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자동차 업황하고 반도체 업황이 좀 좋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만약에 정말로 이게 막 예전처럼 막 900원대, 막 800원대 그러면은 아마 수출 업종들이 좀 타격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환율 하락에 대한 이 정도 안정세 정도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여기서 혹시나 조금 더 그래도 반등이 나오거나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머물 거를 좀 예상을 하면서 지금 자동차 업종들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들 내년까지 저는 일단 좋게 본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혹시 종목이나 그 섹터군들을 눈여겨보셨던 분들에게 이정수 의원님께서 내년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또 현재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오시면요, 늘 이 시장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시장 파도를 잘 타야 여러분들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 비법에 대해서 또 이제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현재 TV 시청이 좀 어렵거나 유튜브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 피난처로 배당주가 다시 뜬다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제 3억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참 시장에서 많은 논란을 일고 있는데 안전한 배당주로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보니까 쌍용양회가 예상 배당 수익률이 7.8%거든요. 근데 오늘 쌍용양회 우선주 상한가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 게 참 신기한데 어떻게 보세요?
보세요? 배당주들? 배당주들 좋게 보고 있죠. 배당주들 바닥에서 사는 시기가 조금 지나긴 했어요. 사실 지금 찬바람 불면 네. 배당주다 이런 네,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요? 이제 찬바람 불기 전에 직전에 이제 배당주를 사야 되는데 네. 그래야지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쌍용양회우 같은 시세도 누릴 수 있고 뭐 배당주들은 은행주들 뭐 KB금융 같은 경우 오늘 또 강하게 또 올라줬던 부분이 있고요. 네. 은행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 배당을 많이 주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코로나 이후에 주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주변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종목이 두 가지가 은행주들을 연말까지 음봉이 나올 때마다 분할로 모아가라는 거 하고 지금 대한항공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 분할로 사가라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 두 회사 모두 망하지 않을 회사에 하나는 이제 뭐 성장성, 그러니까 코로나 끝난 이후에 다시 원상 복귀될 수 있는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본 거고, 은행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배당을 보고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은행 뭐 금리 여러분들 적금 들어봐야 눈물 나죠. 1.5%, 2%도 맞아요. 잘 안 주잖아요. 네. 뭐 1년 동안 그것도. 정말 2% 이자를 받으려고 하면요, 카드를 뭐 얼마를 써야 되고 맞아요. 뭐 미션이 엄청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미션을 달성을 못 해가지고 이번에 적금 만기가 왔는데 이제 2%를 못 받았거든요. 진짜요? 아이고. 그런 것들 보니까 KB금융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보통 한 5% 정도의 배당 이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굉장히 괜찮고 또 고배당 해주는 종목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리츠 같은 것도 있고요. 맥쿼리 인프라라는 이제 펀드 같은 부분들 그런 것들도 다 배당을 1년에 2번씩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잘 모르는데 자산은 불리고 싶다 한다면 이런 은행주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망하지 않은 은행들 지금 바닥권에 있으니까 사서 연말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거 저는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연말 2달 남았는데 그 2달 안에 이 배당주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트맨 시간 통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또 은행주나 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좋게 해주셨던 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이정수 위원님은 은행주나 뭐 배당 관련주들을 어떻게 보세요? 배당을 항상 받게 되면 그 다음날 배당락이 떨어지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배당을 받고 나서 그 다음날 하락하는 폭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배당을 먹으려고 하는 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거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단기적으로는 네, 그렇죠. 좀 그렇다.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큰 이익은 없어요. 그만큼 배당을 먹은 만큼 그 다음날에 거의 빠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양도세 과세 이제 문제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에서 이제 주식을 많이 처분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얘기들은 이미 벌써 시장에서 많이 나온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양도세에 대한 과세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동학개미들의 이제 뭐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으로 크게 뭔가가 이제 딱 제정이 돼서 이게 많이 풀린다라 그러면은 뭐 시중에 돈들이 다시 들어오는 부분들 배당도 먹고 이런 부분들 전 좋게 보는데 네. 오히려 지금 배당을 지금 만약에 3억으로 계속 이게 만약에 묶어둔다라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배당주의 매력 포인트가 굉장히 좀 반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매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배당을 먹으러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종목만 보고 밸류에이션을 보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배당을 들어가기에는 지금 이제 10월 초죠, 그렇죠? 배당을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배당락 전일까지 이제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12월 28일까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좀 일러요. 제가 볼 때서는 아직 2달 넘게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2달여 동안 먼저 좀 미리 들어가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 12월 초서부터 다시 노려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굳이 배당을 지금 노리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양도세 과세 문제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보다는 오히려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과 앞으로의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의 선택을 하시는 게 먼저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주와 관련된 이 배당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트레이딩 습관 혹은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유동적으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지금 다음 질문 같은 경우는요. 실적 열차가 출발을 했고 주도주로 떠오른 차화전 이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아까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동차 그리고 화학과 전자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망이 정말로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님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현대자동차 미국에서의 이제 점유율 확대되는 부분이라든지 수소차 선점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뭐 주가 당연히 상승 흐름 좀 나아질 가능성,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 들고, 화학 업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화학도 지금 이제 유가가 굉장히 저유가 상태로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네. 마진율이 좀 많이 높아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 부분에서 이제 반영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전자업종들 전부 다 나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사람들이 처박혀 있다 보니까 밖에서 돈을 쓰지 못하고 네. 결국 그 돈으로 뭐 게임기 사고 TV 바꾸고 모니터 바꾸고 컴퓨터 바꾸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정수 의원님도 빠르게 여쭤볼게요. 차화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자동차랑 반도체 수출 업황 계속 호황이 이어질 것 같아요. 아까 환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율이 계속 하락하니까 우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좀 빠질 만큼 빠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환율은 너무 싼 것도 아니고 너무 높은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그 박스권 내에서 안정화를 시켜줘야 돼서 수출한 업황들은 어느 정도 선의 바운드리 내에서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슬슬 이제 안정화가 될 거라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그동안 그 환율이 지금 최근 계속 그 3월 달에서도 계속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랑 반도체가 계속 강세를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환율이 빠질 만큼 빠진 자리에서 이제 여기서 뭐 1,170원, 뭐 1,200원까지는 모르겠지만 1,150원, 1,170원, 1,190원으로 다시 올라쓴다라 그러면 자동차 업종이나 또 반도체 업종도 같이 또 이제 수출 또 호재가 이어지면서 계속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차화전 일단은 화학주보다는 자동차랑 IT 부품주를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좀 좋게 본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레이딩 Q&A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고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에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특별한 영상이 있거든요. 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상암동 주린이. 주린이 여러분 안녕.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식 투자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질 여러분의 주식 요정 조아나입니다. 상암동 주린이 시간은요,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대한 궁금증과 또 어려운 주식 용어들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저 조아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모르면 안 되는 용어, 바로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정확한 뜻이나 특성에 대해서는 긴가 민가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 저 조아나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요, 코스피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 기업의 주식 변동을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을 비교해서 작성한 지표고요. 종합 주가 지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사전적 의미는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모델로 거래소 시장에 상장하기 어려운 벤처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 등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며 투자자들에게는 거래소 상장 주식 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업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알긴 하겠는데 모르겠기도 하고 정말 어렵네요. 너무 어려운 설명은 됐고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주로 1차나 2차 산업, 그리고 중공업 등 대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것이 코스피라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 미래산업 위주의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이 바로 코스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맏형이라면 코스닥은 이제 막 성장해 가고 있는 덩치가 작은 동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코스피에 속한 기업은 투자 목적으로는 안전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큰 수익이 나기는 어려운 반면 코스닥에 속한 기업은 수익률이 높을 순 있지만 투자에 따른 리스크가 큰 편입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묻지마 투자를 하기보다는 스스로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상암동 주린이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네, 저 친구가 누구죠? 저는 네. 처음 보는 사람이어가지고. 되게 닮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설명도 되게 잘해주시고. 똑부러진 어린이네요. 네. 의원님들 어떠세요? 어린인가요? 네,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한 코너니까요. 맞아요. 잘 모르는 개념들 어디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과 함께 하시면서 상암동 주린이 열심히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자들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딩 Q&A 시간도 가지고 깊은 주식도 알려드리고 또 주식 용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린이 코너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오신 종목 어떤 건지 공개해드리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배트맨 자본시장통합법까지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